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관실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모두 7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를 비롯한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 지원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기업유치위원회를 투자유치심의위원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인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는 적용 범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대규모 투자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부지 매입비, 시설 투자비, 특별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는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정창훈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네, 정창훈 첨단산업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저희가 안성 기업유치 촉진 지원 조례가 2010년에 제정이 된 거 맞나요? 2010. 예, 네, 맞습니다. 예. 2010년 제정된 이후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KCC에서 그 본 조례에 관련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지 않아서 투자 규모라든가 뭐 그런 게 운영되지 않아서 전액 다 회수했습니다. 그 원래 계획된 투자 규모만큼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회수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 정도 지원을 네, 했었던 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억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전부 개정하시는 건데요. 이전 조례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어떻게 바뀐다고 보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네. 예. 예, 첨단산업과장 정창훈입니다. 일단 명칭부터 현실화되게끔 기업을 투자로 명칭을 바꾸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번 요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35개 시군의 어떤 조례 투자 유치 조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서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이게 이제 2010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에 개정되다 보니까 그때 투자 규모 땅값이라든가 어떤 시설 규모가 어떤 지가가 그때 규모보다는 좀 지금 많이 지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 개정 조례안이어서 네. 지원 금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명확하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네. 일단 시설 투자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서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20억 원까지 2% 범위에서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시설 투자비 같은 경우에
250억 원 초과할 경우 5% 범위에서 20억 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또 150억 원 초과할 때 5% 범위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일부 조정을 시켰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시설 투자비는 그렇고 그 어쨌든 집가 상승 요인들이 다 그 이후로 많이 있었으니까 네.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단위 액수가 많이 높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또 늘었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 본 그 지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저희가 그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그 상한선만 정해 놓은 거지 뭐 그 꼭 이만큼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있는 건가요? 예, 구성이 했고 있고요. 15명 대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운영된 사례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투자 이 규모에 맞는 투자를 유치한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를 연 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CC 할 때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있었고 예, 없었던 것이고. 다시 재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거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된 사례가 어느 정도 있나요? 예, 최근 5년간 저희가 그 투자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수원시에서 7개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개 업체만 5억 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7개 업체가 예. 신청을 했는데 아니 신청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만 5억 원 지원. 5억 예, 그 수원시에서 최근 5년간 그럼 우리는 이 기업 유치 조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지원 신청했던 사례는 있나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규모가 있는 앵커 기업이 아직 없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는 이 조례 변경도 하시는 건데 좀 신청이 많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걸 이 조례를 근거로 이러저러한 행정 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네, 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실한 기업이 사실 뭐 10억, 20억 지원해 준다고 건실한 중견기업들이 이거에 따라서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말거나를 결정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도 어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이라 하더라도 있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는 그래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전부 개정을 한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뭐 길게 보지도 않고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10년 안에 저희가 현대 자동차 배터리 공장부터 동신산업단지까지 무수히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동안은 소규모 단위의 기업들만 지금 들어왔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는 좀 더 큰 기업들이 안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물론 아까 우리 황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억 10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큰 대기업들이 오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 조례가 안성시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한 거니까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님. 예, 최호섭 위원입니다. 일단 뭐 조례는 이게 뭐 기업 유치 조례를 지금 이제 전면 개정해서 투자 유치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현재로 봐도 기업 유치 관련된 기존에 있던 조례안도 이제 한 번도 이게 적용한 사례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 이제 바꾸어서 이제 한다는데 이게 지금 이제 현대 자동차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뭐 정치인들은 다 자기네들이 다 지금 뭐 유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유치했는지는 시민들이 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안성의 입지를 보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안성 공장을 현대자동차가 와서 스스로 와서 저는 그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 열 올리기에 지금 바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 그 첨단 산업가나 이런 그 공무원들이 좀 발빠르게 좀 대응해서 좀 빨리한 조기에 좀 안착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재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이 첨단 산업가나 우리 그 공무원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 조례 안에는 없지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게 돈을 몇 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하여튼 좋은 선례가 남았다고 봅니다. 우리 첨단 산업과에서 어떻게 됐든 산업단지 그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하여튼 발빠르게 좀 대응해서 경기도심사도 좀 앞당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조례도 좋다. 근데 대신에 이제 행정 절차를 더욱더 좀 간소화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의 안성시 공무원 그 행정 서비스 체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포함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유치 어렵습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 조례 안에는 좀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천식 위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3장에 제15조 이 대규모 투자기업 투자비가 500억 이상이고 일일 상시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이 안성에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현재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예. 15조. 예. 15조 2항 예. 투자비 500억 이상 100명 고용하고 있는 데가 안성에 몇 군데나 될까요? 현재 여기서 이제 여기 상시 고용 인원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그 고용 인원은 안 따지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 파악을 현재 있는 데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뭐 지금 들어올 때도 없잖아요 아직. 예?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도 현대자동차 빼고는 없죠.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고용 인원 가지고만 따졌을 때는 요즘엔 다 지금 시스템이 그 자동화가 돼 있기 네. 때문에 상시 고용 인원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투자비라든가 부지 매입비 그런 시설 투자 비용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기 파악된 건 없죠. 어디? 예, 그 별도로 아니 자료는 있는데 아, 예, 그래요? 지금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 2024-5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과소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의 출연 목적은 금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한국폴리텍대학 주관으로 2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8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반도체 장비 20종 24대를 구축하고자 관련 구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2024년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쪽 출연기관 주요 사업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국가첨단산업연구개발, 기반구축, 인재 양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체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추진 흐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절차 이행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위원님. 네, 이게 총 286억 8천만 원 투자되는 건데 5년 동안 이게 지금 장비 구축비, 연구 인건비, 시설 운영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첨단산업과장 정차훈입니다. 그 장비가 200억이고요. 그다음에 그 86억이 인건비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6억이 인건비랑 예, 관리비. 그리고 국비가 200억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현물 포함해서 86억은 지방비로 하게끔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럼 현물을도 우리가 저기 하는 건가요? 아니 폴리텍 대학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폴리텍 대학에서 그 장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현물, 장소 네. 제공을 현물이라고 표현하는 예, 거.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네. 어쨌든 장비는 계속 남아 있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계속 폴리텍 대학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5년 동안 지원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그 이제 거기서 물론 이제 공모 사업도 또 해야 되겠지만 그 테스트하는 그 수수료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처음에 이렇게 5년 동안만 장비며 연구비 쪽, 인건비 쪽으로 지원. 예산을 지원하고 예. 어쨌든 그 실소유는 그냥 폴리텍 대학이 계속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소유권은 보는데 이제 그걸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주관하는 게 폴리텍 대학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치는 모든 장비 설치는 폴리텍 대학에서 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그 수수료 같은 거 실험 수수료라고 네. 그러셨나요? 네. 그걸 받아서 자체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수수료하고 또 어떤 다른 사업을 위해서 또 공모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가지고는 운영이 좀 어려울 겁니다. 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지방비는 투자 안 돼도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저희는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일단 네.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신 네. 거고 원래 1억 투자가 된 건가요? 이거 벌써? 아니 올해 처음으로 이제 1억. 네, 올해 처음으로 예, 1억 그렇습니다. 하는 예.
그래서 출자 동의안을 그래서 금액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럼 어쨌든 여기 테스트 장비가 구축이 되면 반도체나 뭐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실증 테스트를 해보고 수수료를 내고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수수료에 있어서 뭐 안성의 업체들은 더 좀 저렴하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안성에 있는 건데 저희 지방비를 투자해서 네.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스트 장비가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8대 공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래 각 회사마다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국가가 지원을 해줘서 그 장비를 이제 그 여기다 설치해놓고 와서 수수료를 내고 테스트를 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뭘까 깎아주고 뭐 저렴하게 여기서 우리가 운영하는 그 자체가 그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저도 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황윤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 융합 캠퍼스에서 인건비 및 장비비로 해가지고 현물을 지금 내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6억.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경기도 지방비 분담 도비 30% 협의 중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우리가 총 그 86억 중에서 현물 포함해서 86억 중에서 이게 그 지방비로 이제 우리 지방비로 70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여튼 현물 포함해서 지방비도 좀 이게 경기도에서도 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요구해서 우리 지원 좀 해달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예. 86억 중에서 얼만큼을 부담할지가 되는 건가요? 2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억인가? 네, 될 것 같습니다. 26억.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현물 빼고 26억인가요? 아, 현물 포함해서입니다. 아, 포함해서 그럼 네, 그렇습니다. 현물은 그럼 한국폴리텍대학교하고 그러면 30% 아니. 계상하는 건가요? 지방비가 86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물 포함해서. 잠시만요. 현물은 네. 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 대학교의 인건비하고 장비비로 안성시에서 지불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장비는 이제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해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86억이라는 것은 그 한국진흥원 있잖아요. 기술진흥원에다가 네네. 우리가 거기다 주면 총괄 관리는 그 진흥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쪽에다 출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네네. 예, 기술진흥원에 내는 예,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 86억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인건비나 장비비로 네, 사용을 그렇습니다. 한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 계획 동의안 2024-5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안성시는 현재 23개의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관련 법률에 따라 안성산업단지 관리공단에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안성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준공된 산업단지를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과 위탁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단지 관리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1년 기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계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단지를 전면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신속한 민원 처리 등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는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보고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3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저는 1산업단지를 이제 처음부터 개발 때부터 이제 보고 자랐는데요. 55개 업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문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가 있거든요. 산업단지라는 게 용어상 공장이 많은 지역을 말하고 예전에는 공업단지라서 공단이 불렀는데 이제 바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론 단지가 많으면 좋은데 실효성 있는 산업단지인지가 궁금해서요. 또 마산도 한 개 업체가 있고 이런 것도 산업단지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예, 첨단산업과장 정차훈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문산업단지나 마산산업단지는 자가로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1인 기업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그 자가도 이제 네. 현황상으로 그냥 잡혀놓은 거네요, 저희가요. 아니 근데 현재 그 우리가 가려고 했습니다. 지문산업단지도 네. 락앤락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예. 마산은 제1에서 단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관리할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산업단지로 되면은 관리는 그 시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지금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쭉 봤는데요. 이게 지금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위탁도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시는 거고, 그럼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 주실 때는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보시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및 보고에 따라서 이제 동의안을 이제 쭉 작성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사무명부터 시작을 해서 위치도 뭐 소재지 규모 뭐 이런 것들을 다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다시 맞춰서 해주시면 다음번부터는 심사를 할 때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 정비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는 현재 준공된 23개의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업무와 별도로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을 수탁자로 하여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체결된 수탁기간의 만료 기간 도래에 따라 안성시 3호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에 대한 위탁 재계약을 통해 관내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간 위탁 내용은 현재 준공된 산업단지 내 가로변 청소, 녹지내 제초 작업 등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 업무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 위탁에 따른 소예산은 1년 기준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계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관리, 환경정비 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을 기여하고자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와 민간위탁 적성성 검토보고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 재계약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위원님. 우리 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 위탁하고 우리 이 산업단지 환경 정비 업무 민간 위탁이 다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둘 다 가는데 요건 이제 민간 위탁 업무 관리 업무는 이건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소요되는 게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환경 정비 업무는 요 업무만 특별하게 해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이제 예. 제초 작업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건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환경 정비 업무만 별도로 해서 지금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몰아서 네. 산업관리공단에다가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내년부터는 지금 올해까지는 이렇게 관리 업무하고 환경 정비 업무를 이렇게 같이 두 개가 분류돼서 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요 끝나고 다음부터는 관리 업무에 환경 업무를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해주면은 한 건으로 처리하면서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처럼 같이 할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쪽 그 관리공단에서 업무하던 게 지금 이제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죠. 예전에 뭐 그 폐수 관리가 업무가 빠져나간 거 아닌가요? 아니요, 폐수 처리장 관리 업무는 또 환경과에서 별도로 그쪽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셔 봐봐. 이 관련돼서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폐수 처리는 그 환경과에서 네. 그 별도로 폐수 처리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과거에 2015년도까지는 그 공업- 공업용수를 공업용수죠. 이용해서 맞아. 거기에 대한 수수료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맞지 않다고 그래서 감사 지적대에서 그걸 시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 업무에는 그 산업단지 입주 계약, 그다음에 공장 등록 등 그런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혹시 이렇게 좀 더 지원하던 게 없어져 갖고 이렇게 좀 더 지원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2019년도에 이제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걸 이제 안성 그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금액도 작고 그래서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 관리공단에서도 그럼 어떤 기관이라든가 또 용역을 줘서 그래서 한 매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관리공단도 어떻게 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뭐 토로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지금 어떻습니까?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산업단지 관리 업무, 그러니까 공단에서 네. 지금 있는 예산 갖고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공업용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다른 데로 가면서 좀 네. 이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는 이제 매년 그 인건비를 그 계약에서 인건비 직원과 협상회에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좀 증액 좀 해달라고 요청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또 예산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요 정도 규모 선에서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증액 좀 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뭐 이렇게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효율적이진 않다고 전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그 내년에 좀 바꾸신다고 하니까 내년이 이게 다음 동의안까지는 동의안. 못 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네, 황윤 의원님. 그 여기 지금 환경 정비 업무 소요 예산 3억 2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그 계약 기간 내에 3억 2천인 건가요? 1년 예산인 건가요?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인 건가요? 예. 1년에 3억 2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여기 26년 3월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서 2페이지 소요 예산 보시면 수량에 첨단산업과장 정창훈입니다. 이게 매년 그 1년 예산 맞고요. 이게 이제 그 정비 업무하고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그 전반기에 3월 달에 한번 정산을 하고 또 6월 달에 정산을 두 번에 걸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용할 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년 3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3억 2천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산업단지 관리 그 공단에 위탁 업무가 저희가 뭐 관리 업무도 있고 환경 정비도 있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도 있는데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4억 원, 환경 정비하는 데 3억 2천만 원. 이거 말고 또 들어가는 돈이 있는 건가요? 뭐 저희 부서에는 요거 이외에는 없고요. 또 환경과에 별도로 다른 있습니다. 예,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예. 또 안전관리 같은 것도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나갈 수 있다는. 네, 뭐 시설물에 대한 그 공공시설은 또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그건 아니고. 그럼 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전출해 주는 예산은
딱 요 두 가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지금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일산단 내 사무실에 있는 건가요? 이산단입니다. 이산단 내에 있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산업단지가 많은데 여기 빈 분양률이나 뭐 공실률 이런 거 혹시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분양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분양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최근에 분양한 것도 다 거의 다 90% 이상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 이상 예, 분양되는. 뭐 하이랜드라든가 네네. 그 우리 지금 양성의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리고 다 90% 이상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는 요금들이 있는 건가요? 산업단지에 입주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그런 요금 같은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 입주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 폐수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그 폐수를 부담금이 개별 기업체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폐수에 대한 요금만 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어차피 개인 뭐 가정처럼 상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개별 부과되는 거고요. 폐수는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일산단이나 이사단, 그 사단단 내에 조성된 폐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산업단지 공단에 위탁해서 폐수 요금을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쨌든 환경 관리 비용 같은 거는 따로 부담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산단 입주 계약이라든가 그거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간단히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 할 때는 마진율을 표시하거든요. 여기 이 관리공단에서 하는 이 사무에서 마진율이 몇 프로 됩니까? 네. 그 환경정비 업무의 그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어차피 거의 준 공공기관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마진율을 정해서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3년이면 10억이거든요. 네, 3년이면 10억입니다. 네네. 혹시 이 사무를 연속해서 계속 수의계약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어차피 수의계약 똑같은 겁니다. 네네. 이거 혹시 입찰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네. 산업단지공단에 이 환경정비 업무를 위탁을 주면 그 환경관리공단 아니 산업단지공단에서 이 별도 그 청소 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다 도급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원청에서 한 번 더 지금 재하도급 나온 거거든요. 시에서 바로 입찰 주면은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도급율도 좋아지고. 제 생각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 일정하게 그 산업단지별로 좀 다르긴 한데 일정하게 이게 주는 계약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일정 산업단지 내 뭐 민원이 생기거나 공장 기업체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3년에 10억이면은 경쟁입찰하면은 비용도 저렴하게 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논리상으로는 되게 간편 업무가 되는데요. 넘기면 그만인데 이 입찰 한번 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검토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내년부터 내년 3월에 계약 아닙니까? 네네. 그 저희 동의하면은 이거는 또 바로 3년 동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입찰은? 그 참고로 저기 첨단 산업과장 입찰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이게- 혹시 있으시면 제가 궁금해서. 그건 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9년도에 요 산업 우리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정산을 볼 때 감사도 저희가 또 일회 보고 또 수시로 내년부터는 또 일회 추가로 또 감사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또 정산 볼 때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네. 3억 2천에 네. 수율이 안 나는 게 확실한 거네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한 게요? 확실히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포기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 검증이 됐다면은 뭐 더 이상 여쭤볼 게 네,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6페이지의 관리 업무하고 환경 정비 업무인데요. 지금 이게 민간 위탁이 27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거는 보통 저희가 민간 위탁을 이제 3년으로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한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에 맞추느라고 이게 지금 31일까지 하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른지 팀장입니다. 이게 당초에 그 2019년도부터 환경정비 업무가 위탁되다 보니까 그 계약 시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그 최종 보통 3년 단위로 3년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환경정비 업무를 12월 30일까지 자율과에서 맞춰서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 정비도 그렇고 위탁 관리 업무도 업무도 위탁 업무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12월 31일까지 그럼 네. 회계에 맞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 6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관리 업무에 있어서 평균 점수를 이제 점수화를 쭉 한 걸 보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조금 보여지는 게 이제 서비스 만족도가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환경 정비 업무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지금 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조직 및 인력 관리가 10점 만점에 9점, 예산 집행 적정성이 20점 기준으로 18점이면 두 개 다 이제 평균적으로 한 9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8개 평가 항목이 93.8 정도가 되는데 다 9점 정도밖에 안 돼서 혹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다른 거에 비해 낮은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네. 저희는 이거 그러면 네. 평가지 따로 안 받으세요? 네, 받습니다. 네. 받습니다. 평가지 그래서 확인 안 해보셨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와 있는 거는 한 번씩 좀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사실 그 세분하게 그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 이번에 끝나면 저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점검에 대한 부분이나 감사에 대한 부분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계세요? 감사는 3년에 위탁 동안도 한 번 하게 돼 있어서 금년도 12월에 지금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2월에. 네. 네. 그러면 3년치를 한꺼번에 하실 계획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1년 단위에 1년에 1회씩 하는 걸로 지금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공단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발의해서 얘기 드렸거든요. 처리 상황의 감사, 위탁 사무 처리 결과를 이제 한 차례 이상 매년 네. 한 차례 이상 감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3년에 알겠습니다. 하나를 몰아서 하신다니까 그동안 그럼 안 하신 거네요. 그, 네. 어찌 묻겠습니다. 매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발언소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정천식, 최우섭, 박근배,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의 이유는 안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성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안성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이 안고 있는 쟁점이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사업과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 기간은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7쪽까지 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성학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안성학 연구와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의 자문기관으로서 안성학진흥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정일현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일현아입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네, 정일현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간단한 겁니다. 그 사회 통념상 우리가 쓰는 단어나 또 개념은 등록 절차를 거쳐서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안성학도 마찬가지 등록이 다 됐고 또 인증이 다 끝난 겁니까? 저 안성학이 지금 조례 처음 봤는데요. 이건 다 등록이 끝났습니까? 예를 들면 특허 같이 그런 절차는 필요 없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 안성학이라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예. 보통 이제 각 지역별의 지역학을 지역의 이름명을 따서 한문으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성남시에서 하는 건 성남학이라고 되어 있고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수원학, 서울에서 하고 있는 서울학으로 규정을 해서 그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이 연구하고 뭐 진흥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걸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 기간을 것입니다.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왜 기한을 두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십 년 동안 뭐 이렇게 안성학을 연구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걸어왔던 길이나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를 뭐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쵸? 기본 계획을 일단 5년마다 수립을 해서 네.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고 이게 수련이 될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확산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존속 기한을 두신 것 같아요. 존속 기한을 둔 이유는 진흥위원회를 두게 되면 이 위원회에 존속 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도시 사업 본격화에 따라 지역 문화산업 관련 단체, 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안성문화도시 지원센터 명칭을 안성시 문화도시센터로 변경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문화도시 거점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유휴공간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문화도시 사업 육성을 위해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 내용을 법규 순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비용 추계에서 관계 변경 발표에서는 이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약 60억 원의 예상되며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이 조례는 이제 6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제 문화 도시 센터를 이제 리모델링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정에 이제 신설된 조항을 보면 17조가 이제 신설됐고 시장의 재정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이제 항목 중에 7항 7번째 항목에 지역 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조례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민원을 받은 것 중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청년권역 개발에서 그 이번에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놀이마당이 이제 박첨지 놀이마당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7항에 관련돼서는 콘텐츠를 개발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예산상의 이제 이유는 다 이제 중지가 됐거든요. 되게 그 시행하는 그 지역 위원장으로서는 심의를 많이 드렸는데 너무 아쉽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앞으로 혹시 이 문화도시센터에서 역할이 이런 그 콘텐츠 개발할 때 좀 아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이 문화도시 조성 조례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올해 문화도시 예비 도시로 지정돼서 내년도에 본 도시가 지정되면 이 이제 최대 3년 동안 국비 100억 토항에서 200억 안에서 이 하는 사업이고요. 이 60억은 올해 이제 국비 30억 내시는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그래서 12월 중에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할 사업을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억은 어떻게 쓸 것인지는 벌써 지금 이제 문체부에다가 검토가 다 돼서 제출을 했던 사항이고 12월 중순경에 저희가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업을 쓰는 거고 여기 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은 저희가 이제 문화장인 도시, 공예도시가 저희의 컨셉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나 그런 사업으로다가 쓰여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감이 있는데 폭넓게 이제 도시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검토를 잘 부탁드리는 거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 거리감이 좀 있지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우석 의원입니다. 우리가 문화도시 선정이 언제 되는 거죠? 12월 중순경에 됩니다. 12월 중순경? 네. 뭐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문체부 차관이 네. 문화 차관이 이제 전국을 다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비 도시 13개 도시 중에서
와서 되게 좋게 보고 갔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산업과장님 보고 와서 주중에 와서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전국에 전파하라고 좀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그 문체부에 있는 과장이 그 주말에 또 왔다 간겨서 되게 저희가 이제 결과가 나와 보야 알겠지만 당초에 13개 시군 그 예비도시 선정할 때 올해가 이제 문화도시는 마지막 선정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는 한 다 해줄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은 조금 변동될 수 있다. 금액이 이제 최대 국비 3년 동안 100억이기 때문에 그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되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이 예산도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문화 창작 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문화 창작 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 군수관사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 비즈니스 활동 공간이 구축됨에 따라 공간 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시설, 기능, 운영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관리, 운영, 사용 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2025년 기준 약 4,488만 1천 원으로 예상되며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 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이게 구 군수관사 리모델링해서 되는 공간이 이제 문화창작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개관식 같은 거는 아직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착공을 했고요. 내년 봄에 준공을 하면 저희가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아, 내년 봄에 준공하시는 거고. 네. 이게 비용 보니까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비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비로 3년간 운영한다는 게 네. 맞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 문화도시 거점 시설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3년간은 문화도시 사업비로다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거점 시설로.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문화도시 사업의 연장이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당초에는 문화도시 유유 재생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그 선정을 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문화도시 예비 도시가 되면서 거점 시설이나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되는 의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가깝고 또 6070하고도 가까운 그 거리에 있어서 그 거점 시설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문화도시 지원센터 네. 그것도 만들어야 되나요? 지원센터는 저희 과에 직원들이 있어서 문화도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임기제 그냥 한 뭐 명하고 따로 공간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여기가 제일 중심되는 문화도시 사업의
제일 중심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문화 장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품들도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도 하면서 그런 이제 유통이나 소비 아니면 이렇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다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070 거리를 문화 특구로다가 지정해서 지난번에 이제 문체부에서 현장 실사 왔을 때 그러면 문화도시는 어디를 주로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문체부에서도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랑 연계돼서 문화도시가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6070 거리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6070 거리에 여러 가지 창업도 하고 또 골목 식탁 행사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홍보가 잘 돼야 이게 약간 외부 길에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잘해서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70 거리랑 사업이랑 좀 연계를 잘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업비 3년 뒤에는 어쨌든 11호 시설 운영비 인건비를 대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문화도시 사업비로 3년간 3억 5천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1억 5천 9백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화도시 플랫폼, 창작 플랫폼 또는 뭐 뮤직 플랫폼 이렇게 중요 거점으로 생각하는 안성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럼 이 관리를 하는 분들이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공직자분들을 파견해서 자리 잡힐 때까지 안정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는 누가 상관없습니다. 이런 한번 사업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기간제 근로자를 꼭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안 되겠지만 혹시 다른 쪽에 그런 개발 사업이 있다면은 이렇게 파견식으로 해서요 좀 훌륭하게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엔 좀 이렇게 열어놓고서 기간제 근로자 쓰시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문화도시 지금 현재 센터장 1명하고 임기제 3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있는데요. 문화도시가 되면 정규직 2명하고 임기제 2명이 더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 담당자가 왜냐면 이제 거기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는 지정해놓고 시설을 또 관리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를 여기다 넣은 거고 공무원 그 센터에서 그걸 운영하는 직원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담 직원이 별도로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문화창작 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회관을 기반으로 한 안성객사, 문화사료관 등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와 양질의 문화 향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안성시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안성시 3호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복합문화센터 착공 전까지이며 선정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수탁자는 안성문화원이며 2025년 총 위탁비는 1억 1,774만 2천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안성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 주요 시설은 사무실과 회의실이며 건축 연면적은 3,064제곱미터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관계법령발표서
성과 평가 결과는 자료를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이게 위탁 기간이 1년 미만입니까? 네, 저희가 복합문화센터가 문예회관이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6월달 지나서는 어떻죠? 그때는 이제 공사 기간이 2년 27년 26년까지 하고 문화원은 이제 평생학습관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26년 2년 공사 끝나고 그럼 또 위탁 줍니까? 저희가 위탁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60억 들인 거거든요. 리모델링 비로다. 그죠? 2년 네. 60억 들였는데 이 중요한 시설을 그때는 또 위탁 두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정말 그 훌륭한 공직자분 내려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설정해 놓고서 다시 올라오시면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그때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잘 보셔갖고서 좋은 쪽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소 의원님. 예, 최호석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문예회관이 리모델링 거쳐서 이제 문예회관으로 되는 때가 이제 2년 공사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별도의 이제 문화공간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거죠. 네. 예, 복합 문화 공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지금 진행할 거고 지금 있는 문화원은 이제 평생학습진흥원으로 해서 이제 학습관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 이사 절차나 이런 거는 다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거죠. 네, 저희가 리모델링비도 예산에 내년 본 예산에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이전비 이런 걸 다 세우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요 기간 동안에만 그 문예회관을 지금 관리하고 이제 이사 갈 동안은 이제 여기 리모델링 공사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지금 그 경기 플랫폼은 별도의 위탁자가 있는 거잖아요. 동아방송대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향토 사료관은 문예회관. 문화원에서 문화원. 지금 네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거기도 좀 바뀌게 되나요? 일단 저희는 이제 만약에 재단이 되면 재단이 총괄적으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는 그 무직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예. 2, 3층도 다 같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민간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또 다른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